안녕하세요, 김현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들. 오늘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알고 싶은 ADHD 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ADHD 많이 들어보셨죠? 뭐죠? ADHD가 뭐죠?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이 특징을 얘기를 하면은 처음 들어보셨더라도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, 이 아이들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? 주의력 결핍, 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약간 좀 주의력 결핍, 과잉행동장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, 주의력 결핍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끝까지 한 가지 과제를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집중이 안 돼. 그러니까 만들기를 해도 그걸 만들기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. 그러면 과잉행동장애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?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. 돌아다녀요. 자꾸 교실 밖에 나가요. 제가 상담했던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어요. 특히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야외 학습을 나갈 때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다 같이 줄을 서서 걷는데 어느 순간에 그 줄을 이탈을 해서 확 어디론가 뛰쳐나가는데 이게 이제 안전사고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조마조마한 거죠. 그것도 도로로 갈 수도 있고 막 아무데나 뛰어갈 수 있으니까. 그거 어떻게 돼요? 선생님이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, 그 아이를. 그 아이를 쫓아서 선생님 뛰기 시작하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? 다 같이 선생님 하면서 뛰어가는. 다 뛰어다녀. 이게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일들도 상담을 왕왕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왜 힘들 수밖에 없는가? 결국 한 명의 선생님이 보육교사가 여러 명의 다수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나 일들이 조금 더 많은 관찰과 집중과 손이 갈 수밖에 없는데, 그러니까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다수의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에서 이 아이 하나에게만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반을 운영하시는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. 그런데 이런 겁니다. 예를 들어서 ADHD 아동들이 2020년까지는 쭉 늘어났다가 2021년부터 더 줄어, 계속 줄어들어, 한 3, 4년 지난 뒤에 사라져버려. 이러면 사실은 몇 년 내에 사라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. 왜요? 어쨌든 시간 지나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증가세에 있다는 거예요.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략 한 3%에서 8% 정도 보고 있고, 학령기 아동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대략 9%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령기 아동기에 예를 들면 9%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들 중에 10명의 아이들 정도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ADHD 성향이나 경향이나 혹은 진단을 받거나 이런 어떤 걸 보여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,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두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뭐냐? 하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. 어떤 협력 체계? 부모님과의 협력, 전문가와의 협력. 일단 이 협력 체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 이 아이들의 접근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처벌은 안 된답니다. 어떤 방식으로든지. 그러니까 처벌을 쓰고 싶으면
이게 혹은 처벌이라는 방식을 쓰게 됐을 때는 오히려 상황을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도 해결을 못 시킬 뿐만 아니라 상황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. 그래서 물론 요즘 어린이집은 뭐 CCTV도 다 있고 또 이런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제가 현장에 가서 뵈면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.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환기를 시켜드린다는 의미에서 일단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대처 방법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.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씩 더 좀 풀어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. 너무 길어지면 듣기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